다음은 이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렇게 사실은 따로 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관련된 조항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뺀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뭐 확정일자 제대로 받지 않아서 보증금 다 날리는 경우가 좀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3조에 대항력이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주택의 인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하잖아요. 전입신고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우리 그 다음 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항력이 왜 중요하냐? 여기 3조에 2 보시면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내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에요. 내가 보증금을 사실은 우선 변제, 우선 변제라는 말 그대로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얻느냐?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대항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집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혹시나 모를 그 상황을 대비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입신고는 뭐 알겠는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 쭈쭈쭈쭈 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뭐 주택의 소재지의 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여기가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은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같이 받으시죠.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한 번에 좀 갖추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변제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보증금을 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과연 뭘까 보시면 내가 임차한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이사 갈 그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이 경매라든지 아니면 공매가 되는 경우. 근데 경매랑 공매가 왜 될까요?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혔는데 그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거 경매 넘겨갖고 팔아가지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제 그 내 근저당권 설정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집주인의 채권 채무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사실은 이 법이 주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안 누릴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그리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누락을 해도 나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집 다 팔고 나서 다른 채권자들 다 가져가고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남는 게 없으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은 잘 갖추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좀 볼게요. 이 A씨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 하는데 사실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전입신고 한 하루 이틀만 좀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A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뭐 전입신고 미루는 게 뭐 큰일도 아니고 내가 뭐 주민센터 그 하루 이틀 늦게 가갖고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라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내가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걸 미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미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만약에 내가 그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이 집주인이 누군가한테 가서 집을 저당 잡히면서 돈을 빌려요. 빌려서 그 사람이 거기에 먼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미 집주인한테 보증금 줬는데 그 조금의 시간차로 인해서 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잠깐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임차인 들어가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뭐 액수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입신고 잠깐 다른 데로 옮겼다가 하루만 옮겼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했던 때가 아니라 잠깐 옮겼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온 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빈 기간 있죠. 그때 이 집을 저당 잡혀갖고 돈 빌려버리면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라는 것은 정말 내 생명줄과 같이 내가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입신고하면서 그냥 바로 이 일체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하실 때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잘못해서 판결까지 이렇게 선고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주소 잘못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앞서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해드렸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 집 주소가 내가 지금 이 전입신고를 하는 집 주소와 맞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억울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내가 이사가는 그 빌라에 집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 호수를 적었겠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호수가 안 나와 있거나 다르거나 이런 사실 차이가 있는 집들이 오래된 그 빌라라든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집에 붙어 있는 주소가 그거니까 그거대로 이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 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착오로 인해서 사실은 실수로 인해서 이런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이런 거 끝까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사례가 이거예요. 전입신고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가 번지가 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번지가 다른 경우, 그럴 때는 등기부 번지로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그래서 이렇게 번지가 다른 경우에 보호받을 수 없었고, 이 공동주택의 번지라든지 동호수 이걸 누락한 상태로 또 전입신고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였어요. 대문 앞에 호수와 등기부의 이제 호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실제로 문 열고 들어가는 집이 거기니까 그 호수를 적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든지 뭐 전입신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철저하게 그 집에 사실은 뭐랄까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철저하게 그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나는 제대로 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해가지고 이걸 잘못 적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실수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대항 요건을 그래도 갖췄다라고 인정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설명을 드린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가 혹시나 못 지킬까 봐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험에 요새는 또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회수해야 될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그걸 나중에 그냥 보호를 받겠다. 그렇게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조건은 그래요. 이제 임차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는데도 내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에 이제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만약에 집주인이 이걸 안 주고 있다, 그럼 집주인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다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는데도 혹시나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혹시나 이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거래하기 전에 이제 떼봤는데 이렇게 저당 잡힌 금액이 조금 높더라.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싶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사실은 좀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